자, 안녕하십니까. 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설마. 여기가 내 자리네? 근데 왜 아무도 없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말을 안 해, 왜?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줘. 이거 왜 내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해놔야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홍재경입니다. 야, 실물이 훨났다. 와, 장난 아니네. 우선도 실물이구나. 바로 시작하자. 바로 시작. 그래서 아니 항상 유튜브 유튜브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바로 네. 시작하면 돼. 다 아, 필요 지금 없어. 바로 시작할까요? 다 필요 없고 아, 둘이 그냥 오붓하게? 둘이 가까이 앉을까? 근데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은데. 아, 네.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럴까? 노사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아니, 왠지 가까이 앉고 나중에는 싶은데. 자리를 또 바꿔달라고 한번 어,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 네.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네. 근데 카우보다. 사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았는데 잘은 모르거든요. 오늘 좀 많이 배워가려고 왔는데 많이 도와주실 거죠? 제대로 찾아왔지. 아, 진짜요? 대한민국에서 뭐 자동차는 뭐 끝장나니까. 네. 바로 감독님 시작할게요. 네. 아, 자, 그러기엔 노 사장의 여기 섹시한, 너무 공석이 많은데 굉장히 잘생긴 분을 노 사장님 옆에 앉혀드릴게요. 그런 거나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우리나라의 그냥 혼자 다 해먹는 거 좋아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남 배우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자, 혹시 원빈? 아니. 아, 그럼 저 너무 좋죠. 어. 그보다 더 잘생기신 분인데. 고수? 자, 그만. 어. 자, 짙은 쌍꺼풀에 어. 그리고 굉장히 미남 배우예요. 임창정? 자동차잖아요. 임창정 아니야? 아, 자동차 애호가고요. 어. 그리고 직접 카레이서 류시원. 미남 배우의 명대사 이세창 감독님을 뭐, 모시겠습니다. 이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이거 어떻게 이런 아니 자리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진짜 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세창 감독님 다 네, 들으셨어요. 다 들리더라고요. 다 뭐 들으셨어요. 엄청 잘생기세요. 제가 앉으세요. 류시원도 아니고 뭐 고수도 아니고. 네. 감독님 오늘 저보고 얘기하세요. 등 돌리고 얘기해도 그러고 돼요. 싶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몰래 카메라? 근데 아까 이쪽 홍재경 씨 말도 들었어요. 뭐라고요? 원빈이면 좋겠다고. 네. 다 들리더라고요. 귀가 밝으시네요. 여기가 반음이 안 되네. 문제가 있네. 네. 아, 자동차 애호가시면서 정말 오늘 딱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네. 분인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아니요, 정말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자동차 얘기를 막 떠들고 싶은데 기회가 특별하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노 사장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래서 네. 오늘 시원하게 썰을 다 풀고. 오, 오늘 아니, 활약도 근데 기대해보겠습니다. 감독님은 너무 이렇게 지기도 있고 네. 또 연예계 쪽에서도 워낙 또 잘 나가셨고 이래서 네. 이런 과거형이네요. 프로 나가셨고. 과거형이죠. 과거형. 아니에요. 요즘 이미 열심히 하고 제가 있어요. 감독님 방금 여기 보니까 연식이 써 있더라고요. 감독님 아. 연식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식이요? 이제 연식이 아무렇게도 좀 이렇게 그래서 감독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이 자리가 조촐하지 않나. 아유, 아닙니다. 감독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 아닙니다. 부분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제가 이게- 노 사장님 그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오늘은 제가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죠? 맛깔나게 이제 할 건데 네. 우리 아나운서 분이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최대한. 절제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셋이 계속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아, 이 맞아. 판에 끼고 싶어 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네, 이 판에 끼고 싶어 하시는 분. 제가 이분의 명성도 익히 들었는데, 사실 이분이 이 자리에 어울릴까? 오늘 어떤 또 활약을 보여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됐거든요.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지? 자, 스포츠 칼럼니스트 김현회 기자님이십니다. 용감한 기자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좀 세 보이려고. 다리가 네, 세 보이려고. 엄청 세네. 네. 아유, 네. 네. 안녕하세요. 세보시로 이렇게 애완경까지 꼭. 네. 아니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자동차 얘기하는데 또뭐 네. 예. 순수를 두려고 또 예. 여기까지. 네, 제가 사실은 좀 이런 방송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타일이라 좀 안티가 많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분들도 많던데. 맞아요. 가끔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좀 되게 걱정을 하고 왔는데 오늘 딱 와서 이 노 사장님 보는 순간
나보다 더 센 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좀 좀 마음이- 걱정 안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좀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칼럼니스트 김현우입니다. 사실 저도 뭐 차를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좀 훌륭한 분들한테 좀 차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자동차에는 좀 관심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솔직히. 몰라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했거든요. 가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차를 바꾸시려고요?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듣고 네. 어떤 차를 바꿔야 되나. 우리 무슨 딜러인가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세일즈인가요, 우리 자동차 예, 세일즈? 이런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저기 96년식 세피아 네. 48만 킬로 탄 거를 타고 다녀서 정말요? 오.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진짜. 군청 색깔. 대단하시다. 세피아 와. 저는 차 없어요.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홍재경, 내가 앞으로 홍아나라고 부를 건데 어차피 이 방송은 홍아나. 굉장히 자유로운 방송이고 기업이나 뭐 정치적인 컬러 아예 없고요. 또 뭐 후원, 제작 지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계속 연재되려면 각자가 다 이제 PPL을 따오셔야 됩니다. 정말요? 각자가 권리가요? PPL을 따와서 그 돈으로 이제 이 방송이 진행되는 거라서 각자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고요. 각계 알아서 전투. 편하게 하시고 네. 각계 전투로. 각계 전투. 알아서 PPL 따오시고. 알겠습니다. 알아서 광고 열심히 따오시고.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원래 이런 방송은 조금 이렇게 되게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좀 좋게 좀 포장해 주는 방송이 많잖아요. 좀 아니 누가 이제 뭐 BMW에서 제작 지원비를 대주면 네. 그 브랜드는 좋게 가야죠. 그렇죠. 지금은 없죠 그럼. 없죠. 없으니까 그냥 대놓고 가는 거고. 저희 오늘 정말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근데 이제 전 특정- 개인적으로 네. 협찬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저는 되면 이때까지- 1회차로 끝날 겁니다. 그래도 그러면 사실은 또안 되죠. 그게 왜 아쉬웠냐면은 제가 시승기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썼거든요. 근데 네. 그걸 끄는 이유가 분명히 제 원고에는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어떻다 해서 올리면 기사가 나갈 때 뒤집어져 있어요. 좋은 점. 네, 좋은 점만 부각이 돼 있고 안 좋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싹 지워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저 사람들의 말이구나. 내가 그러면 시승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네, 그래가서 네. 지금 보시면 시승기를 아예 안 쓰고 섭외가 들어와도 안 해버리거든요. 섭외가 끊긴 건 아니죠. 절대. 아니 이 세상 감독이 정말 소신 있는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웨이터 네, 물 좀 같아요. 주세요. 여기 웨이터 분이 등치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요? 정말요? 조아주 씨 여기 직원 맞나 몰라. 네. 아니 소주. 아니 웨이터가 하나씩. 무슨 등치가 무슨 씨름하세요? 여기 웨이터분은 아디다스에서 협찬 받으시잖아요. 우리보다 낫네. 좋겠다. 물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목이 타는데 저 이제 목을 축였으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정말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두 분, 잘 모르는 두 명, 네. 이런 조합이 굉장히 새롭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 자동차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제일 싫어하는데 역사. 그래서 오늘 이세찬 감독님 굉장히 안경 쓰고 지적인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희도 안경 쓰고 올 걸. 아니 제가 노 사장님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 저를 섭외한 이유는 노 사장님은 어떤 그런 역사나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강하시고 저는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탔을 때 감성이나 이제 특히 이제 성능을 사람이 느꼈을 때를 주로 얘기하는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제가. 저희 감독님 근데 제가 진짜로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셨잖아요. 그 선수라는 게 술집에서 하는 그 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거 따라가야 될지 도 모르겠어요. 스포츠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선수를 하시나요? 카레이서 카레이서. 했었잖아요. 네. 저는 또 여기 역삼성능에서 뭐 또 이렇게 선수로 활동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왜 제가 하시나요? 나갈 수 있는 가게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연식.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도 또 20, 30대 때 또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제 방금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 시대에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저 부산 출신이라 서울 올라왔더니 너무 낯설기만 하다가 그냥 카레에서 바로 들어간 거라. 네. 선수가 이제 이 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수가 아니고. 네, 이 선수. 술 배운 것도 늦게 지금 여기 배워가지고. 안에 소주 주신 거 아니죠? 네, 다들. 여기서 얘기한 선수는 양주를 먹어야 되는 선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방송이 가볍다. 아. 가볍게 가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네, 가볍게 가셔도 된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자동차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히스토리, 이런 스토리라는 게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어떤 선수나 어떤 경기에 가서도
항상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김현애 기자님도 일단은 축구 쪽에 계시니까 그런 축구 선수들을 보면 그런 스토리 많이 느끼고 계시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정말 뭐 대스타부터 무명 선수까지 다들 스토리는 있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무릎 부상으로 한 1년 쉬었던 선수들도 많고 군대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던 선수도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전은 정말로 스토리가 있었죠. 네. 남자의 중요 부위를 내주고 골을 받았잖아요. 네. 나는 그 친구는 진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봐요. 남자를 내주고 네. 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역사에 이제 이용 언니로 그럼. 예, 역사에 남게 됐어. 그렇죠. 이런 방송이었고. 언니가 됐어. 언니가. 이거는 형이었는데. 엄청났어요. 네, 남자 네. 인생의 모든 걸 손들이채 내줬어요. 네. 독일 선수들이 미안해서 경기를 못 하더라고. 예, 아니 그래서 그 선수를 제가 이게 끝나고 나서 이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몇 번 맞아봤대요. 근데 그거 중에 가장 아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하더라고요. 방송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모르면 재미가 없는데 알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여기 와서 차에 대한 스토리를 더 배우고 싶어요. 나 적응이 안 돼. 감독님이 그 정도면 저 어떻겠어요? 공중파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와 정말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 힘들다. 네, 제가 바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세찬 감독님도 이렇게 배우로서 예. 뭔가 스토리, 인생에 뭔가 스토리가 있으셨을 아니요,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자동차 히스토리가 왜 중요한지부터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모든 브랜드에서도 상품을 만들 때 그 히스토리가 그 상품의 향후에 가고자 하는 길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BMW는 이제 뭐 항공사 엔진에서 왔다거나 뭐 롤스로이스도 그런 게 어디서 왔다. 네. 뭐 오토바이를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혼다 같은 경우는 추구하는 기업의 철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하고 나면은 우리 소비자 자동차 사시는 분들이 이 차가 지향하는 자동차의 철학을 깨닫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너무 진지하니까 이 방송하고 또 안 맞죠? 저 방금 아니, 졸았어요. 아까 이사님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예능감이 정말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없을 줄 몰랐습니다. 네. 아니, 전 좋은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딱 정돈시켜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니요, 제가 네. 졸았어. 그 교수가 꿈이었는데 원래는 그 연기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가 미대 교수가 돼야지 꿈이었다가 35세 교수가 되고 보니까 자동차과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오. 지금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저를 좀 괜찮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교수님. 이러다가 다음 2화 이제 감독님 교수님. 2화에서 저 잘릴 것 같아서 판 다 커진 다음에 나만 없을 아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교수님 필요한 중간 부분부터 성교육이 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카마수트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은 됩니다. 그쪽도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얼굴보다 기회가 보입니다. 네,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남자 구성의 선생님으로. 우리 김 기자님이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저는 트랜스젠더들이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제목이 섹시한이 들어간 이유가 이런 주제를 좀 나누려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노 사장님? 원래는 네. 그건 아니고요. 저는 네. 이제 우리가 자동차 역사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민석 그쵸.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너무나 맛깔나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역사, 그다음에 뭐 오공 시절부터 해서 정치 이런 거 관심이 많아졌는데 자동차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동차에 딱딱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섹시하게 그게 이제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섹시가 아니에요. 감독님이 선수 생활하고 이러시면서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고요. 근데 이걸 저는 좀 이렇게 예.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지. 예. 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노세키. 앞글자는 노세키인데? 네, 그렇죠, 저희가 네. 노세키예요. 그래서 노세키. 오늘 각자 섹시하게 말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세창의 섹시하다면 이 새끼는 어이 발음 조심해야겠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돼요. 저희가 정말 노세키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기업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바로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리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팩트 스토리입니다. 빠밤!
딴딴. 네, 효과는 제가. 빠밤. 네. 아. 자, 말 그대로 이게 팩트 스토리가 저희가 이제부터 정확한 팩트를 딱 집어줘야 하는데 오늘 일단 주제가 현대차잖아요. 근데 노 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왜 현대자동차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셨는지. 일단은 노 사장의 섹시한 자동차 히스토리가 각국에 있는 브랜드를 조명해서 우리가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입차 브랜드를 할 것이냐, 우리나라 브랜드를 먼저 할 건데 그 두 개를 놓고 우리나라 브랜드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 대중성이 많고. 그렇죠. 또 요새 현대자동차가 또 이슈도 많고 깔 것도 많고 칭찬할 것도 많고 그래요? 업적도 저는 많고. 현대차 하면은 칭찬할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쓰셨나요? 아니 관계자분이 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 뭐 지금 살아남아야죠. CF를 또 생각하시고 저도 현대차 좋아해요. 네. 아, 너무 좋아. PPL을 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PPL이 전략적으로. 네네. 사실 현대차는 안 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 그러면은 현대차를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모든 네, 역사가 현대차를. 별로 함께 네. 가고 있어서. 근데 토종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대차가 국산차의 최초의 차인가요? 현대차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시시비비가 많이 있는데 네, 역사는 항상 승자가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역사는 승자가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살아남고 가장 공룡 그룹이 된 현대는 자기네가 최초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 열심히 하지만 뭘 그렇지는 찾고 계시는데요. 뭘 찾고 계시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기자님께서 제가 이거 전화를 처음 켜봐서 네, 네.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색한 매력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첫 차가 네. 현대차가 아닙니다. 그렇지. 예, 예. 그 전에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시발, 오. 네, 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인데요. 욕하신 거 아니죠? 예,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차예요, 이 차. 오. 예. 이게 시발인가요? 네. 아나운서님의 발음을 시발이라고 하면 시발. 어떡해요? 예. 시발. 시발점의 시발. 예, 여기를 잘 보시면 시바르. 아. 이게 발음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바르. 예, 근데 시바루? 시바로 네. 옛날에 야인씨도 내 배역 이름인데 시바루. 진짜요? 아, 나 그래서 시바루였구나. 아, 작가님이 그래서 날 시바루로 늦죠. 이거 안 되겠다. 이 방송 안 되겠어. 내가 볼때 이 방송 안 돼. 이거 다들 안 돼. 캐릭터 잘못 선정했어, 이거. 시바루. 근데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네, 시바로 설명해 1955년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첫 수제 자동차였는데 작은 천막 안에서 최씨 삼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대본에만 있는 건데 대본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욕이 아닙니다. 씨발 한 대를 만드는데 4개월이 걸렸답니다. 아, 씨발. 당시 씨발 한 대 값이 8만 원이래요. 씨발. 예, 아니, 이 뒤에 씨발은 자동차 씨발이 아닙니다. 잠깐만, 여기 편집하러 갈게요. 이래 갖고 PPL이 들어오겠냐고. 저 여기 씨발, 있어도 진짜. 아무리 씨발 아니 자동차라고 잠시만요. 씨발이 저 시발 남으면 계속 알고 싶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주세요. 네. 네, 네. 아나운서까지 그러면 안 아니 되지. 시발 너무 네. 궁금해요. 예, 씨발 한 대 만드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 일반인이 이 자동차를 갖기 위해선 씨발 3년간 요 씨발은 여기였어요. 지금 여기였어요. 예, 3년간 돈을 전부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런데도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다 이 차를 이제 소화를 못할 정도로 정말 주문이 폭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유층계에서는 씨발계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 이 차를 예. 위해서 시발계까지 대단합니다. 아, 근데 대단한 그러면 차였군요. 이 씨발이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시발점의 시발 어원은 시발점. 오. 시작하다라는 어원의 시발점에서 우리나라 첫 자동차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발점의 시발을 일단은 가지고 시발 자동차. 제가 보니까 디자인을 보면요, 굉장히 군용 지프차 느낌이 나고 지바겐 같기도 하고 예쁘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드는데. 표현하시네. 지바겐 어. 느낌 많이 나죠. 네. 일단은 이세상 감독님께서 한번 네. 이 디자인을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시각 디자인과 전공이시라고.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 각질일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수제 자동차다 보니까 철판을 다 두드려서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러니까 금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자동차 쿡쿡 찍으면은 어떤 파츠가 계속 나오는데 저 때는 다 뭐 그 당시에 드럼통 뭐 이런 폐자재 갖고 두드려 만들다 보니까 곡선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보다는 반듯반듯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자동차잖아요. 시발 이런 차가. 근데 해외 부품을 이용했는데 이게 국산차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 차는 네. 뭐 역사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네.
저 당시가 50년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직후란 말이죠. 그 직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영했던 윌리스 집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거의 저렇게 생겼는데 그 미군들이 놓고 갔던 차들의 엔진과 미션을 이용해서 저 차를 개발에 들어갔던 거고,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형 기술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철판과 드럼통을 두드려 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차를 만들려고 착안을 했을 때 최씨 집안의 삼형제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차가 영국에서 갖고 왔던 디펜더라는 찝차도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윌리스 집이 저렇게 생기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으면 디자인이 저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표본이 윌리스 집하고 디펜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갔던 거고, 저 회사가 이제 아까 우리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 대를 만드는데 시발 4개월이 걸리니까 이제 판매를 수요가 못 그러니까 수요를 판매가 못 따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회사가 뭐 국가 지원 정책금도 끊기고 이러면서 회사가 유야무야 이제 없어지는데, 그 뒤로는 자가용 세단들의 디자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베리에이션이 한 16가지 정도로 쫙 늘어나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6.25 전쟁 직후니까 저 디자인하고 산바리 차 같은 이런 용달 비슷한 거, 네. 그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55년부터 64년까지 팔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못 봤구나. 몇 년생이세요? 전 아닌가요? 근데 감독님 연식에는 볼 수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두 번 죽이네요. 아니. 자, 일단 지금 뭐 195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55년에 최초의 자동차가 탄생을 했고, 자, 그렇다면 그 뒤로는 어떤 브랜드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개보를 이렇게 이어가는지 궁금해지네요, 기자님.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뭔가 어색해. 네. 여기 한번 쉬었다 간 것 같아. 네,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예. 방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1955년에 국내 최초의 조립차 이제 시발이 탄생을 했고요. 저 발음 좀 살살하면 안 될까요? 시발이 저 이 탄생을 방송이 했고요. PPL이 꼭 들어오길 원하고 시바르? 있기 때문에. 네, 시바르. 네. 우리 이제 한국 GM의 전신인 신진 자동차 다들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신진 자동차가 이제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망가진 차량을 수리하던 신진 공업사가 이제 1955년에 부산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한국 GM의 시초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새나라 자동차, 그다음에 GM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세안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흡수, 합작, 상호 변경을 하면서 83년부터 이제 대우 자동차로 이제 사랑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첫 종합 자동차 공장을 만든 곳이 바로 이제 기아인데, 예, 일본에서 자동차, 자전거 부품 생산으로 수익을 얻은 이제 김철호 씨가 1944년 12월 영등포에 경성전공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자전거 3륜 트럭을 만들다가 1970년에 지금의 광명 소화동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세단이죠. 정말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사가 바로 탄생했습니다. 이게 불이사네요. 이거 그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송강호 씨가 극 중에서 직접 몰던 그 차가 맞나요? 예, 맞죠. 근데 그 영화 속 배경이 이제 1980년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돈 좀 있다 그러면 이제 불이사 막 이렇게. 불이사. 예, 그때 벌써 제가 불이사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는 거 보니까, 예, 제가 10살 때. 예, 네. 제가 10살 때 박정희 불이사. 정권 때인가요? 그렇죠. 우리 감독님 오늘 연식인데 뽀록 나면서. 예. 근데 그 불이사가 그 택시에서는 실제 그 모델을 못 구해서 이제 일본에서 가져와서 78년식 마즈다 파밀리아를 가지고 와서 이제 했다고 하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처음 차를 산 게 K303이라는 차였어요. 그래서 K303 뭐야 하고 막 뒤져봤더니 알고 봤더니 브리사2. 브리사가 한 번 더 이제 페이스 리프트해서 나올 때 이름이 이제 K303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돈 열심히 모아서 첫 차가 K303.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사 디자인을 보니까 되게 이제 이거예요, 몸에. 어떻게 생긴 차구나 하는 게.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역사는 아까 우리 홍하나도 인정을 했지만 승자가 쓰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남은 승자는 사실 현대자동차고, 그 우리 역사 속에 봤을 때 50년대 초중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자동차의 제반 사업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국가 제반 설립이 급했기 때문에 원래 모든 국가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핵심인데 여기에까지 신경을 쓸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문제, 국가가 이제 뭐 전쟁 통해 뭐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수습할 게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전쟁 전에는 또 일제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행정과 국가 정책이 뒤죽박죽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걸 해주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 깔고 뭐 하고 하면서 행정 쪽에 많이 관여가 돼 있으니까 정부가 굉장히 혼선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어느 라인을 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못하다가 국가에서 이제 시발 자동차에 정책 지원금을 줘요. 그다음에 뭐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상도 주고 그다음에 뭐 막 지원하니까 하다가 끝내는 망했지만 망하고 다시 회사가 바뀌었지만 60년대 초중반에 자동차의 육성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자동차 공업 보호법이 시행이 돼요. 이때 당시에 중견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해요. 우리도 자동차 해야겠다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외국의 자동차를 완수입해서 판매되는 건 국가에서 막아요. 그게 이제 호화 물건이고 환율도 안 맞고 이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완성차를 수입해서 파는 거는 국가에서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호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에 부품과 일부를 가져다가 생산 라인을 깔고 조립을 해라. 그러면 이제 외국의 기업들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차를 팔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차를 못 파는 거예요. 나라에서 법으로 막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설비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좀 편법적인 무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새나라 자동차, 신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산업, 세한자동차, 현대자동차까지 60년대 중반부터 얘네들이 새나라 자동차는 닛산하고 신진은 도요타, 아시아는 피아트, 기아산업은 마츠다 피아트, 그다음에 세한자동차는 이스즈, 현대자동차는 포드 모터코리아. 이쪽하고 포드 모터 컴퍼니랑 같이 협약을 해서 이때부터 차를 반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비를 깔고 완성을 해서 팔기 시작해요. 이때가 사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60년대 중후반. 이거는 이제 역사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흑역사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발적인 거나 자기들의 노하우로 시작한 게 아니라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법에 맞게 기업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는 약간 흑역사라고 봐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흑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그 성장해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법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요즘 이제 자유무역 이제 열려서 그렇지 그 나라에 너무 앞서 있는 기술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가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흑역사라기보다는 네. 그냥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이 그렇죠. 네. 그것도 맞는 거죠. 저는 이제 왜냐면 흑역사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보면 창업자가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어떤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 창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여기에 관련된 회사의 대표들이 레이서 한 명도 없고 그냥 뚝딱뚝딱 만치만 갖고 차 이렇게 고치던 사람이거나 뭐 돈 벌기 위해서. 이때 당시 현대자동차도 사실 뭐 자동차에 관련된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동차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지 그냥 뭐 쌀집으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그래서 저는 흑역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창업자가 자동차는 1도 몰라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고 국가에서 어떤 제반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국가의 돈을 좀 받고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흑역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좀 스포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츠가 좀 자발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이 프로리그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탄생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약간 좀 닮은 면이 있는 것 같고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쌀가게 배달원으로 취직했다가 이제 친아들보다 성실해서 가게 주인 신임을 얻고 가게를 물려받아서 쌀가게 주인이 된 바로 이 정주영 당시 회장이 1940년 중일 전쟁으로 이제 쌀가게 문을 닫고 3,500원의 경영난에 처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이제 인수했는데 그 역시 이제 불에 탔다가 이제 뺏겼다가 이제 갖은 고생 끝에 1947년 현대그룹에 모체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 역사가 시작이 됐죠. 진짜 이렇게 역사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일단 다 세 분 다 엄청 다 똑똑해 보이시고 갑자기 예. 그리고 특히 노 사장님은 그 역사계 설민석 선생님이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노민석 회사장 정도. 별명인데 네. 저는 사실 역사에 기록된 것보다는 네. 살아 생존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메케닉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증언이나 제가 자동차 리뷰를 만들면서 따로 외부적으로 취합했던 자료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들은 사실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 없는 내용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산 증언들을 네.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고 두 분은 아무래도 직업상 네. 되게 올바른 발언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김현애 기자님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걸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했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1967년 12월에 현대자동차가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1968년에 포드자동차랑 이제 기술 협약을 맺으면서 포드 모터 컴퍼니. 네, 그렇죠. 코티나를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현대차 최초의 모델이기는 한데 여기 있네요. 코티나. 아. 네, 이게 바로 현대차 최초의 모델이긴 한데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때 태생이 당시 무섭잖아요. 60년대는 네. 자체 기술 없었고 완성 수입차 없었고 그러니까 일부의 설비 기술을 받고 완성차가 아닌 꽤 많은 부품들이 온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조립.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라고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거는 태생은 유럽이고 우리나라 미국. 예, 미국.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거의 그렇게 봐도 그런 되죠. 느낌이죠. 외국에서 와서 이제 우리나라 정착을 하게 된 혼혈로 보면 되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뭐 그라나다도 있고 몇 개가 네. 있는데. 예.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포니 이 차인데 네. 이 포니라는 이름이 여자들은 포니테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머리 묶은 게 조랑말 그 머리 모양의 느낌의 포니라고 하는데 그 이름 때문에 진 건가요? 왜 포니인가요? 조랑말과 연관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저 네. 포니 심볼이 조랑말이었거든요. 네. 그쵸? 네, 맞아요. 예, 맨날 저희 집 두 번째 차가 얘라서 좀 사셨네요? 맨날 말이 있어가지고 예? 아니요. 그래서 한때 헷갈렸던 게 포드 머스탱하고 얘하고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근데 요것도 역사에는 지금 기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독자 개발 차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리고 저 차의 디자인도 고 정주영 회장님이 저걸 한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분 정세영 회장님이 이 차를 만들 때 유럽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반완성차를 받아다 조립하고 판매하는 거 외에 완벽하게 이제 독립적으로 가야 되니까 디자인을 미국 거를 따라가지 말자라는 정책을 세웠고 유럽에 알아보니까 영국이나 이태리나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전쟁이 끝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범 국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정세영 회장이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근무하고 있었던 이탈 디자인과 업무 체결이 되면서 그 당시 또 그 당시 환율과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이 디자인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눈탱이 맞은 거죠. 이 디자인은 이미 폭스바겐이나 다른 회사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세영 회장이 다시 일본에 가서 미쓰비시로부터 엔진과 미션을 받아서 이 차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차가 포니가 된 거고 우리나라의 첫 자체 생산 모델이 된 거죠. 약간 좀 호구 잡히긴 했네요. 그죠? 왜냐면 근데 호구를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게 기술 없지, 정보력 없지, 국력 없지, 그다음에 기업 브랜드 없지, 뭐 하나 갖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거 딱 하나의 돈. 근데 그 돈도 현대가 다 돈을 번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무역 장벽을 막아주고 엄청나게 밀어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노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세영 회장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정세영 회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이제 정주영 회장의 업적만 알고 있는데 후다 까나요? 다 들어가나요? 네, 왜냐면 이제 1967년에 정세영 이제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이제 사장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주영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그룹의 알짜배기 이제 현대자동차를 숙부에게 좀 넘겨주기가 좀 싫었던 것도 있었고, 이제 1998년 12월에 결국 이제 정몽구가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정세영이 이제 부회장으로 밀려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세영 회장이 포기를 했습니다. 예, 몽구가 장자인데 몽구한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1999년 3월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몽구의 현대산업개발 지분과
정세영, 정몽규 부자의 현대자동차 지분을 이제 맞바꾸기로 했고 32년 만에 이제 정세영 회장이 자동차 업계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는 항상 승자가 쓴다고. 네. 사실 현대자동차의 주도적인 일은 정세영 회장님이 많이 한 건 맞거든요. 되게 많이 했고 뭐 지금 정몽구 회장님의 자제분인 정의성 회장님이 지금 현대자동차를 맡고 있지만 이게 사실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만 아는 거거든. 그거를 집필한 사람이든 작가든 누구든 과연 그게 사실일까? 정세영 회장님이 과연 아무런 딴지도 없이 그냥 떠났을까? 아니면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파워 게임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들은 역사 안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뭔가를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돼 있는데 파보면 파볼수록 정세영 회장님이 사실 한 게 되게 많아요. 포니의 저 개발도 대부분은 정세영 회장님이 가서 이룬 업적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대자동차의 뭐 포니부터 해서 엑셀, 프레스토, 스텔라, 뭐 소나타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첫 수출부터 엄청난 현대자동차의 업적이 있는 그 시절의 역사가 되게 흐미하게 써 있어요. 왜 이 당시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건 내 추측이에요. 팩트가 아니고 추측인데 이 역사가 되게 희미해요. 이 역사가. 그게 바로 그 승자가 남긴. 승자가 역사를 쓰니까 승자는 정몽구 회장님하고 정의선 회장님이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정세영 회장님에 대한 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명을 잘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님이 뭐 다른 데서는 다 조명이 되지만 여자를 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인터뷰 당시에 했던 말 중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기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라도 반드시 그 여자랑 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터뷰에서 써놓은 것들도 있는 거 보면 사실 신문 같은데 실렸던 기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명이 돼서 사장님이 지어내진 않으셨어요? 그럼요. 이거 저도 그렇죠. 이제 기사 네. 내용으로 발췌한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할 거고 이런 재밌는 일화들도 사실은 이제 역사에서 좀 다뤄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 못하는 건 혹시라도 PPL이 들어올까 봐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해서 오늘은 일단 키핑하는 걸로. 아 저는 근데 노 사장님 얘기 중에 지금 그 정주영 회장의 그런 재력이 부럽네요. 그러니까 정주영 그렇게 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럽네요. 정주영 회장님이 알려진 여자는 3명이에요. 이건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데 지금 이제 원래 사모님이셨던 변 여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요정. 그 자주 가서 술을 이런 마시던. 얘기 해도 돼요? 이거는 기사가 공론화가 됐어요. 그래? 자주 공부해요? 가던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술집의 마담인데 네. 이 마담 분하고 뭐 이렇게 에로틱한 관계는 아니었고요. 이제 정주영 회장님을 모셨던 그 요정의 마담인데 이분이 정주영 회장님이 건설사 뺨인가 뭐 할 때 돈이 모자랄 때 이분이 요정에 있는 이 마담 분이 사채를 빌려서 대줬어요. 근데 그 사채를 이게 회전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요정의 마담 분이 혼자서 그걸 막은 거예요. 막으면서도 계속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번에는 더 큰 돈을 줄 거니까 회장님 보고 직접 오시라 해라 했는데 회장님 바빠서 못 오니까 뭐 총무과 누군가가 왔는데 되게 큰 돈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자살을 해요. 그 여자분. 네, 그분이 돈을 못 막아서 유서를 쓰고 장례식을 정주영 회장님이 되게 이제 호화스럽게 해줬고 또 한 분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나 어렸을 시절에 좋아했던 여자분 또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여자는 언론에 조명이 안 됐고 나만 얘기를 안 해주셔야 해. 되는 아니 거 그거는 못해요. 그거는 못하고 조명됐던 것들만 여기까지는 기사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궁금하시겠지만 나중에 네. 또 네. 파헤쳐 보시고요. 네. 기자님 혼자서. 네. 네, 일단 우리 근데 저희가 감독님은 네. 현대자동차하고 뭘 하고 계시나 봐요. 왜요? 뭐 이런 내용은 일체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왜 필요한가를 계속 머릿속에서 돌고 있으니까 제가 거의 빨리. 막혔어요. 넘어갈까요? 일단 아니 왜 저희가- 그러냐면 네. 이게 그 자동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가다 보니까 현대 그룹 내 비화로 하면은 이게 자동차 역사라기보다는 기업 역사인가? 그 기업 역사는 내가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자동차 얘기에 왜 여자 3명 얘기가 오고 이 방송을 보고 현대차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회장이 여자 3명하고 잡든지 말든지 왜 저 차를 평가해야 편집으로 되는지 빼겠습니다. 네. 들어간지가 지금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현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네. 받아칠까? 일단은 저희가 나도 그 포니 요정을 가봤어 이래가지고 포니 이야기를 네. 하다가 현대 그룹의 그 경영 속에 여러 가지 다툼 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노 사장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걸 기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팩트는 없습니다. 약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세영 회장에 대한 업적을 이야기를 할 때 예, 그 코티나에 대한 좀 악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포니를 생산하면서 좀 성공을 거뒀고 그다음에 성공. 그 이후에 포니 정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맞아. 그건 라는 예,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이때 이 정세영 회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탈모가 진행됐다.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 부분을 좀 꼭 짚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해, 탈모.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영권 다툼, 이제 왕자의 난 이야기를 좀 짧게 했잖아요. 이 왕자의 난은 결국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모든 자동차 전문 그룹을 이제 분가를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예, 이제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현대서비스 등 이런 이제 자동차 전문 그룹으로 이제 분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 왕자의 난 이후에 정몽원 회장은 현대아산 그리고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건설 등 이제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 그런 이제 기업을 거느리면서 정몽원 회장이 이런 왕자의 난 이긴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현대그룹은 사실 정몽원 회장님이 가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몽구 회장이 이익도 많고 이제 튼튼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여기서 좀 이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 얘기하니까 이제 그 시대를 또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한국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감독님은 연식이 좀 있으시니까 하나는 좀 있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장님처럼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라 그 당시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 아버님이 늘 얘기하시던 이런 걸 보면 일단 현대차는 굉장히 가볍다. 저 많이 들었어요. 예, 차가 가볍고 그분들 표현으로는 판때기가 얇다. 쿠킹 오일. 예. 그리고 기아차는 고장이 적고 쌍용차는 튼튼하고. 근데 대우차는 왜 쏙 빼고 얘기해? 지금 마지막 대우차는 잘 나가고 고속도로의 제왕. 제왕. 예. 그 당시에 또 대우에서 이름셔라고 하는 르망 르망의 이름셔가 이제 튜닝 버전. 네. 오펠의 튜닝 버전. 그 버전이 나타나면서 고속도로에서는 르망을 만나지 마라. 예, 그럴 르망이 정도로. 따라오면 비켜줘라. 저는 세 분이 어떤 차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보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방송이라고 한 거야. 아니, 갑자기 훅 진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기자님부터 물어보. 저는 차를 잘 몰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는 차면 오. 세컨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거 사시는 거예요? 세컨 아닌 것 같아.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딱 끌고 왔는데 오빠 이거 무슨 몇 cc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예뻐 보이고 그냥 그 가격에 비해서 조금 고급져 보이면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럼 이세찬 감독께서는 차를 네. 고를 때 좀 뭘 먼저 생각을 하세요? 20대 때는 무조건 외관. 그 다음에는 30대 때는 무조건 성능. 그러니까 빠른 차. 그 다음에 40대 넘어서부터는 이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 그래서 한동안 가장 좋아했던 차가 카니발. 근데 카니발을 6년 타다 보니까 그 디젤 소리에 지쳐가지고 혼다 오디세이를 한 3년 이상 탔고 지금은 50대 때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50대 때.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요. 아니, 에이. 아직 진짜 안 들어왔어요. 친구분들은 50대인지 아는데 제가. 저 빠른이시잖아요. 70 개띠예요. 빠른이시잖아요. 개띠예요. 49이에요. 턱걸이하셨네. 빠른이시잖아요. 2월생이시잖아요. 그래도 나이는 49이에요. 예, 그래, 50대도 얘기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기아 레이타요. 아, 50대 때는 경차로 가는군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은 집사람은 좋은 차를 주고 저는 레이를 타야 제가 사는 집에 2대 주차가 불편해서 레이는 갓길 주차도 되고 깨구리 주차도 되고 그리고 제 스타일에 늘 혼자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가는 거에서는
이미 지쳐가지고 빨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집사람이 뭐 사와 그러면 마트 가면 경차 주차 라인 딱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감독님이 막 카레이서 이렇게 하고 하면 그러면 저는 평상시에도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차를 타시고 50대 때는 못 타요. 척추가 놀래요. 50대 때는. 그리고 그러려면 요실금 와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나이에 맞게. 저희가 돈 모아서 티모니 카드나 선물해 그렇지. 드리는 걸로 나이에 맞게. 아니면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 아니, 감독님 근데- 여기 오시면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나이가- 기회가 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카레이서들은 길에서 빨리 안 달려요.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아 진짜로 왜요? 아 이건 진짜 중요해요. 카레이서라고 길에서 빨리 달린다는 생각 절대 버리시고요. 카레이싱 교본의 맨 첫 장의 제목이요. 카레이싱 기술 넘버원은 브레이킹이다예요. 악셀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킹을 다루는 게 첫 번째 기술이고 제가 챔피언이 될 때에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깨닫는 게 자동차를 가장 흔들지 않는 기술이에요. 자동차 안에서 무게. 그래서 우리 그 이니셜 D에 나오는 물컵에 물 안 쏟고 달리는 게 최고 기술이라고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자동차 1.5톤, 2톤 되는 쇳덩이를 허공에 떠 있는 바퀴 위에 허공에 떠 있는 이 쇳덩이를 흔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빨리 갈 때 최고 기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자분들은 거의- 흔드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여자분들은. 아닌가요? 아니 저는 뭐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빨리 넘어가 드릴게요. 저희는 경치에 오신 어떻게- 분들의 그런 승마 아예 어쨌거나 노사장께서는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고를 때? 저는 이제 다 초월해갖고 없어요. 왜냐면 리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차부터 모든 거를 막 며칠씩 타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뭐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 감독님 말이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나고 현실에 맞게끔 바뀌는데 저는 사실 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사고 싶은 차는 라페라리라고 30억짜리 슈퍼카가 사고 싶고 나머지 차는 저는 다 똑같이 보여요. 경차든 벤츠든 뭐 BMW든 뭐 알파리든 다 그냥 용도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는 감독님 말이 다 맞다고 봐요. 저도 노 사장님 말씀 확 와닿아요. 이게 그러니까 놀아본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아, 놀아봤으니까. 그냥 차일 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만나는 여자가 뭐 오빠 나 저 차가 마음에 들면 그 차 타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아무래도 여자고 막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직 나이가 좀 예쁘고 뭐 효율성보다는 빠르고 성형이 이렇게 나오죠. 아니요. 성능 그런 거보다는 제가 요즘 성형으로 네, 성형이요? 성형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성형 얘기하니까 왜 얼굴이 아 빨개지세요? 진짜요? 저 빨개요? 저 안 했는데. 왜 그래요? 빨개지지? 제가 넘어가 드릴까요? 그래서 보면 현대자동차 저희가 오늘 주제가 현대자동차잖아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디자인은 감독님이 많이 하죠. 아니요, 저는 현대차가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사실 기아차를 합병한 이후부터 현대 디자인이 크게 바뀌어요. 현대는 정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볼걸요. 아마 보시죠. 아마 볼걸요. 노사장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무슨 역사부터 네. 되게 막 뭐 과학부터 네. 정말 잡다한 지식이 정말 많네요. 우리 정치부터. 프로그램은 아마 역사에 남을 프로가 될 거예요. 지금은 현대지만